이런 소파는 아마 국내에서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. 이 제품은 100년을 쓰더라도 변함이 없는 슬랩 소파입니다. 지난 편에 제가 마루소파를 여러분한테 공개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셨고 주문도 해주셨습니다. 그런 소파를 기다렸다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셨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에서 개최된 밀라노 가구 전시회를 참관했었는데 그때 정말 멋있는 소파를 봤습니다. 그냥 군더더기 없는 카드우드로 만들어진 그런 정말 멋진 소파를 보면서 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그 가격이었는데 제가 국내에서도 이런 소파를 만들려고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소나무 같이 좀 저렴한 나무가 아니라 오크로 만든 고급 바탕 위에 놓여진 소파, 이런 것은 참 슬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제조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손을 보일 수 있을까,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가격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. 기존의 마루 소파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겁니다.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했겠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. 저는 집 안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근데 고양이가 이 소파를 잘 뜯어요. 거의 소파가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. 근데 가만히 보면 위쪽에는 가죽이고요, 그 밑에는 가죽이 아니더라고요. 같은 컬러의 레자예요. 그러니까 비닐이죠.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, 그럴 뿐만 아니라 내장재 안에를 뜯어 보니까 거기는 더 저렴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야, 이거 참 어떻게 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? 겉과 속이 똑같은 소파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?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쿠션은 미국 농무부에서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쿠션, 위 터퍼 부분은 메모리 폼을 쓴 겁니다. 그런 거에 제가 내부를 재봉을 더 하더라도 쿠션을 감싸는 지퍼백으로 이렇게 여닫게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그 밖에다 다시 이중으로 이 아쿠아텍스 원단을 사용했습니다. 그러니까 동물이 뭐 이렇게 좀 긁어도 뜯기지 않고 또 쉽게 오물 제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를 씀으로써 이 쿠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는데,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닥을 받치고 있는 슬랩 통나무입니다. 이 바닥은 두께 45mm 이상의 레드 오크 통판 우드 슬랩입니다. 2개 정도 판을 집성한 건데요, 바닥판만 해도 200만 원이 약간 넘는 겁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벤치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300이 가까이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쿠션과 등받이를 포함해서 200만 원 후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떤 조화냐,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고, 제가 디자인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이 쿠션을 한번 이렇게 넘겨서 이 골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두께가 45mm입니다. 저 뒷판도 45mm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5cm입니다. 그리고 이 판 밑에서 스테인레스를 제가 절곡을 해가지고 2개의 스테인레스 축이 뒷판을 잡고 있습니다. 제가 나무로도 써볼 생각을 했는데요, 이거 나무로 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인레스를 절곡하고 그 스테인레스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. 이제 이 나무 소재는 레드 오크입니다. 이 레드 오크로 처음에 여러분한테 선을 보이고요.
이것이 다 소진되면은 아마 제가 이제 국내산 우드 슬랩으로 여러분한테 손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우드 슬랩을 직접 제재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진한 나무가 나와요. 우드 슬랩 상판으로 쓰기에는 조금 거칠다 이런 느낌의 상판이 있어요. 그렇게 상판이 좀 진한 컬러인 경우에는 이 좁은 단면으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건 소파의 쿠션이 전체 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소파의 바닥으로 통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가 있는데요. 저희가 이 상판으로 이 가공하는 그 에너지를 여기에는 좀 덜 썼습니다. 조금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그냥 그 자연 그대로를 놔두는 컨셉으로 갔습니다. 이게 테이블탑 상판이다 그러면 목재의 미세한 갈라짐 그리고 옹이 이런 거를 우리가 딱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평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. 자재가 비싼 건 감내하더라도 그걸 후처리 가공하는 인건비 부분에서 가공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 코스트를 좀 다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길이를 2m가 아니라 2m 한 40 정도나 2m 80 정도를 놓으셔도 상당히 멋있습니다. 나머지 이 사이드에다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을 수도 있고요. 이 앞쪽은 제가 직선으로 딱 재단했습니다. 딱 떨어지게 만들었고요. 이 뒷판은 그냥 우드 슬랩 통나무 자체 이 라인을 그냥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뒷판도요. 위쪽은 딱 잘랐는데 밑에 부분은 라이브 엣지를 그냥 놔뒀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이브 엣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이 소파를 한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. 오픈된 공간에 놔두셔도 상당히 이쁘죠. 예, 이 강성 있는 스테인리스 구조가 이 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쿠션도 있으면서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소파의 프레임은 아마도 여러분이 버리기 전까지는 영원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거 나중에 벤치로 쓰셔도 되고 또 테이블로 상판을 쓰셔도 되니까요. 이건 정말 버릴 게 없는 그런 소파죠.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 어느 회사도 제안 못했던 정말 가치 있는 소파를 여러분한테 제안해 드렸습니다. 예, 제 이름을 걸고 제안해 드린 겁니다. 어느 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은 행운의 소파를 구매한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또 다른 소파 하나를 여러분한테 손을 보이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